세계 최강의 한국 LNG 선박 산업. 모든 산업에는 항상 후발주자가 있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LNG선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자 기를 쓰고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을 이렇게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최근 놀라운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겨우 수주를 늘려왔지만 이번 1분기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방 먹은 프랑스가 중국을 도왔지만 결국 상대가 안 된 것이죠. 또한 새로운 차세대 선박에서도 한국 조선사에게 밀리는 결과가 발생하자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우뚝 서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55척으로 갑자기 9배 이상 크게 늘며 한국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상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측에 오퍼를 넣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박의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도 오랫동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랑스의 GTT가 놀랍게도 중국의 조선사들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맨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가 최근 중국 주요 조선사의 맨브레인 화물창 라이선스를 2차례 발급한 것입니다. LNG 화물창은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 탱크로 LNG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내외부 간 열 전달을 차단시켜 화물창 내부에 저장된 LNG 기화를 막고 바깥에 접해있는 선체가 극저온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물창은 내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스가 팽창해 폭발할 수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 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죠.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 2022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한국의 조선사들이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GTT의 기술이 들어간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고 GTT사의 화물창 라이선스를 받은 생산량의 90%는 한국 조선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독점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이 분야를 독점하다 보니 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센스 비용으로 성과의 5%가량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배 한 척을 수주, 건조해도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GTT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전혀 한국의 조선사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협상력을 가동할 수는 있으나 좋은 위치를 선점한 후 무리한 행동을 취해온 것이죠. 그 예로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 시 GTT 본사의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항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가져갔으며 수리의 난이도도 상관없이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 것이었죠.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 팔기를 했던 것입니다. 설계 도면 작성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기술 라이선스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데 무조건 자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이용하라며 두 계약을 합쳐서 단일 실시료로 청구해온 것이었죠. 문제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는 2015년부터 GTT의 화물창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 거래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GT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특히 LNG 선박의 건조가 늘어갈수록 이런 비용은 더욱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LNG 운박 선박의 제조 대수에서 GTT는 162척에 대한 화물창의 비용을 벌어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LNG 공급에 문제가 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힘입어 지난 1분기에 GTT가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 900억은 한국의 조선사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4분기까지 한국에서 건네줘야 할 금액은 무려 3,5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는 한국 조선사가 부리고 돈은 프랑스 GTT가 번다는 말도 나왔지만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크면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 한국 조선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프랑스 GTT의 끼어 팔기 갑질에 마침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GTT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끼어 팔기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GTT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GTT는 올해 초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GTT에 대한 상고 기각으로 더 이상 국내 조선사에 무리한 끼어 팔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사들은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되고 건조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도 결국 화물창의 원천 기술은 여전히 GTT가 가지고 있기에 한계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 정도의 기술력이면 새로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쉬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한국형 화물창 설계기술 KC1을 개발했지만 이를 처음 적용한 선박에서 외벽 결빙 현상 등 기술적으로 문제를 노출했죠. 현재는 이를 극복하고자 후속 프로젝트 기술인 KC2 개발도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과징금을 받고 끼어 팔기를 못하게 된 GTT는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한국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중국의 조선사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죠. 중국 장수조선은 최근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가 이달부터 화물창의 설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히 한국에처럼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를 도와준다는 것이었죠. 국내 한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며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조선사들이 일제히 LNG 화물창을 부착한 선박 건조에 나선 것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파견나와 함께 일하던 GTT 직원이 한국의 기술 등을 중국에 전수해줬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중국의 조선사들이 2021년 7.8%에서 1년 사이인 2022년에 30%까지 점유율을 올린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GTT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이 낮아지는 것만 피하면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 LNG선을 만든다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법원까지 나서서 자신들을 제약하려 하니 한국의 기술을 가져다 줘서라도 중국의 조선사들이 LNG선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길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선박수만큼 라이선스 비용으로 수익은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GTT가 중국을 지원함에도 올해 들어 중국에서의 LNG 선박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제조하려면 수주가 중요한데 지난 1분기 LNG 선박 신규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가져간 것이죠.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 조선 3사는 148만 CGT를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총 19척 중 나머지 2척을 중국 조선사들이 가져간 것이죠. 이는 선사들이 중국에게 선박의 건조를 쉽게 맡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런 상황을 보도하며 애써 현실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LNG선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메탄올을 연료로 이용하는 컨테이너선 시장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 또한 중국은 최근에서야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 들어왔으나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장 개척에 들어와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왔죠.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선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에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했고, 한국조선해양 7척, HJ중공업이 2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이 메탄올 추진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향후 2~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의 조선사들은 긴장을 하고 가격을 낮춰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죠. 현재 100억 정도 가격을 낮춰서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선주의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한국을 선택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조선사는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이것조차 2016년에 현대중공업이 진수한 메탄올 추진선에 비해 6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프랑스는 중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를 했죠. 그런데 이달 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CMA가 중국 선박그룹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실력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현재 클락슨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된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환경에 적응하려는 선주들의 행동이 반영된 것이죠. 실제 일반적으로 선박이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항하죠. 그렇기에 새로 발주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 규제에 맞춰야만 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은 중국이 쉽게 넘지 못하는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중국을 도와주는 것도 결국 서로의 물건을 사고 팔아주기에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두 국가에게 보란듯이 클래스가 다름을 보여준과 동시에 더욱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